안녕하세요. 월평초등학교 장성영재교육원 겸임교사 장동국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들 과학의 날 행사 또 과학 수업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 한번 실천 사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그 과학실에 그 실체현미경이랑 과학현미경 정말 많죠. 근데 저 어렸을 때 저도 과학현미경 배웠던 기억이 나요. 근데 학생 수가 저희 때 막 40명, 50명이었잖아요. 그래서 렌즈에 그냥 먼지 같은 게 확대된 것이 저는 진짜인 줄 알고 아직도 그 장면이 생생할 정도로 좀 답답함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니나 다를까 2021년도 애들도 그냥 렌즈에 먼지가 그 프레파라트 확대된 걸로 착각하더라고요. 지금 이 화면은 그 단풍나무 잎이에요. 그냥 학교에 단풍나무 많죠. 그래서 단풍나무 이파리 떼서 했는데 지금 사실 기공이 관찰돼야 되는데 이날 비가 오는 날 뗐어요. 흐린 날 떼다 보니까 이 기공 부분들이 좀 짜글짜글 이렇게 사실 모르겠어요. 저 짜글짜글은 기공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떤 이런 모양이 아닙니다. 평상시에는. 근데 여기 기공도 이렇게 보이거든요. 조리봉 모양으로요. 하여튼 이, 이 프레파라트 어떻게 얻었냐면 무슨 뭐 업체에서 산 게 아니라 물론 아시는 선생님 있겠지만 그 투명 매니큐어 있죠. 그 투명 매니큐어를 이파리에다 얇게 펴바르고 마르면 스카치 테이프로 뜯어내면 겉에 그 표피세포가 이렇게 뜯어집니다. 양파 표피세포 얻는 것처럼 테이프를 이렇게 딱 달라서 붙어내거든요. 그거를 유리 그 판에다가 붙인 다음에 이렇게 관찰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은 게 뭐 이끼랄지 그런 뭐 집신벌레랄지 그런 것들은 프레파라트에 위치된 게 너무 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확대를 할 경우에 그 상을 찾는 게 더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 테이프로 이렇게 뜯어내 버리면 그 상을 그 범위 자체가 넓다 보니까 이렇게 관찰하기가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실패 확률도 좋고 성공률이 올라가다 보니까 학생들이 광학현미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조작할 수 있는 범위도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관찰하지 못하고 상 찾는데 시간 대부분 허비하잖아요. 그리고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촬영 결과가 되게 깨끗하죠. 이것도 뭐 선생님께서 뭐 렌즈 그 LCD가 달린 고가형을 많이 이렇게 더 좋은 거라 생각하시는데 사실 비슷해요. 그거는 전자장비 장치가 달렸기에 더 비싼 거지. 여기다 거치대 그 촬영 거치대가 있거든요. 거기다 거치해서 스마트폰으로 이걸 촬영한 거예요. 그래서 뭐 스마트폰 연결하고 줌이나 여러 가지 화상회의 도구를 활용하면 또 바로 밖으로도 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기존의 그 LCD 제품들은 그걸 USB 형태니까 바로 연결해야 되는데 그냥 선생님이 들고 다니면서 바로 미러링을 통해서 화면에 보일 수가 있으니까 뒤에 한번 스마트폰 거치대도 한번 나누도록 할게요. 지금 이건 단풍나무 잎을 400배로 확대한 것입니다. 5학년에 보면 광학현미경 구조 살피는 단원 나오죠.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용어들이 나오죠. 뭐 접안 렌즈, 경통, 회전판 같은 경우에 렌즈를 직접 막 이렇게 만지는 친구들인데 회전판으로 돌려라. 이것도 지도하고요. 대물 렌즈, 조동나사, 미동나사, 재물대. 뭐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리개 밑에 반사경이 이제 달리긴 했는데 조리개까지 이렇게 용어를 차례대로 학생들과 함께 살펴보고요. 그 상을 관찰할 때 재물대에 올려진 프레파라트를 최대한 렌즈에 부착을 해야 돼요. 학생들이 생각보다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찾거든요. 근데 렌즈가 거의 붙을랑 말랑, 그러니까 붙을까 말까 할 정도로 올린 상태에서 그리고 조동나사로 내릴 때 조동나사가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에 따라서 올라가는 위치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돌려버리면 프레파트가 깨져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깨지지 않도록 유의해라 알려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저배율에서 고배율로 관찰을 해야겠죠. 그래서 하고요. 그 다음에 조동나사로 상을 찾은 다음에 미동나사로 양손을 이용해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초점을 맞춰라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접안 렌즈가 10배, 대물 렌즈가 40이니까 학생들에게 두 개를 곱하면 400배로 확대한 거다. 이것도 알려주고요. 그 대물 렌즈를 합쳐서 100배로 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접안 렌즈 400배까지는 관찰이 잘 돼요. 근데 접안 렌즈 10에 대물 렌즈 100으로 해서 1000배 할 경우에는 이게 잘 관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먼저 400배까지만 한 다음에 1000배를 도전해라 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집신벌레 같은 경우에는 그 프레파라트, 연고 프레파라트에 그 점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게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거의 1000배는
찾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고배율 관찰 시에 그 렌즈와 프레파라트가 생각보다 가깝거든요. 근데 학생들 보면 막 400배, 1000배 관찰하는데 거의 막 1cm 떨어졌는데도 계속 돌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교사가 먼저 성공한 그 상을 먼저 보여주고 그 대물 렌즈의 위치 값을 보여준 다음 이 정도까지는 밀착해라 알려주면 학생들이 굳이 거리가 이격돼 있는데도 시간을 거기에 소모를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 프레파라트로 먼저 실습을 합니다. 근데 양파가 항상 제일 관찰이 잘 돼요. 물론 양파는 뭐 아세트 쌍카민 맞습니까? 거기 염색해가지고 핵을 관찰하기도 하는데 양파 표피 세포가 항상 관찰이 잘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주변의 잎을 교정해 있는 잎을 떼우라고 합니다. 근데 그냥 떼우라고 하면 또 막 떼우니까 모든별로 한 3개 정도만 떼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잎을 떼울 때는 광택이 없는 걸 떼어야 됩니다. 광택이 있는 거는 투명 그 매니큐어를 발랐을 경우에 표피세포가 뜯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광택이 없는 잎을 떼우라 하고 학생들에게 단풍나무 잎이 그나마 잘 관찰이 되니까 1개 정도는 떼어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투명 매니큐어를 얇게 펴바른 다음에 그 떼었다가 붙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에게 먼저 시범을 보여야 됩니다. 근데 이 시범을 안 보이고 또 학생들 설명 잘 안 듣죠. 그냥 딴짓 하다가 갑자기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이 투명 매니큐어 냄새 너무 심한데 이쪽에 이파리에 다 바를 필요가 있을까요? 거의 렌즈를 통해서 관찰 가능한 범위가 한 어른 새끼 손톱만 하니까 가로 세로 1cm 정도만 바르면 되는데 그냥 막 신나게 막 바릅니다. 교실에 냄새도 나고 하니까 기왕이면 밖에서 이렇게 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냄새가 많이 나니까 환기 꼭 하시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각자 이렇게 이파리로 만듭니다. 이거는 정체모를 잡초입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찰이 400배 됩니다. 이파리 뗄 때 그 날씨가 쨍한 날 하면 기공까지 관찰이 잘 되고요. 그 영재교육은 한쪽에 이 스마트폰 그 현미경 촬영 거치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이 거치대 자체가 저반 렌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미경에 있는 저반 렌즈 10배짜리를 떼어내고 이 10배 저반 렌즈가 장착된 이 파란색 부분 있죠? 파란색 부분.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얘를 현미경에 이렇게 딱 장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고무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스마트 패드를 올려면 미끄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린 상태에서 학생들이 다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저는 학생들이 좀 속도도 빨랐고 해서 80분 정도가 걸렸어요. 이 정도 하는데도 한 2시간 정도가 소모가 된 것이죠. 그래서 남은 이제 영재교육원은 3시간이어서 나머지 1시간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관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공부한 내용이나 스스로 알게 된 점을 발표를 해야 그 다음 사고로 확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학생들에게 과제를 구글 클래스 과제를 냈어요. 오늘 배운 내용을 일기처럼 한번 자유롭게 작성을 해봐라. 사실 이게 미국 교육과정에서 많이 하는 에세이잖아요. 자신이 배웠던 것들을 아무런 형식이나 제약 없이 그냥 줄글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댓글로 달지 말고 문서 사본으로 자기 문서로 작성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댓글로 달면 그 학생들 계정에 구글 드라이브에 자료가 안 쌓이잖아요. 그래서 사본으로 만들려고 하면 자신들이 만들었던 자료들이 다 쌓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구글 드라이브를 링크만 걸면 부모님께도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있잖아요. 사실 이게 성적표보다도 더 사실적인 교육과정 중심 피드백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이렇게 글을 씁니다. 그러면 그냥 자유롭게 뭐 1번, 2번, 3번 이렇게 적어도 되고 아니면 일기처럼 적어도 되고 해서 학생들이 지금 12명 제출했죠. 그래서 나머지 못한 친구들은 꼭 제출 안 하고 구글 문서는 자동 저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쭉 연결해서 쓰면 되니까 그래서 과제를 집에서도 또 남는 시간에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수업을 하면서 느낀 점이 광학현미경을 되게 좀 어려워할 수도 있고 좀 그런데 좀 프레파라트 상을 우리 생활 속에서
그 투명 매니큐어로 쉽게 할 수가 있으니까 학생들이 좀 수업을 더 관찰을 하고 현미경 구조에 더 살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고 마지막에 공부한 내용을 자유 글쓰기로 쓰라고 하면 학생들 사실 처음에 되게 막막해 합니다. 뭘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한데 아까 그 구글 클래스룸에 올렸던 자료들을 선생님이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런 식으로 해서 공부한 내용을 정리를 해라 알려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저녁 수업이라 수업 마치고 이제 집에 9시에 돌아왔는데 9시에 알람이 온 거예요. 학생이 집에 가가지고 밥 먹고 이게 너무 좀 수업이 그래도 인상적이었는지 그래도 완료해서 늦은 시간이지만 구글 클래스룸으로 알림 메시지가 오니까 저도 이제 밥 먹고 나서 이제 너무 잘했다고 멘션 달아줬죠. 그래서 참 이렇게 수업을 단순하게 이렇게 관찰, 광학 현미경을 그냥 만약에 이 연구 프레파라트로 그냥 관찰하고 끝난 수업보다 학생이 직접 주변에 있는 그 식물들을 관찰하고 자기가 직접 이렇게 조작을 하고 또 자신의 스마트폰이나 학급에 있는 스마트 패드를 이용해서 LCD 현미경이 아니라 자신의 도구들을 이용해서 충분히 공부를 할 수 있구나라는 가능성도 좀 알게 되는 것, 참 이런 게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 광학 현미경을 활용해서 수업을 한 실천 사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